37페이지에서요. 네모 5번 1세대 1주택 여기를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1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반적 경우 나오죠. 이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이 1세대 1주택의 뜻입니다. 그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드리면은 양들 현재 1세대 가 했으니까 행하는 자죠. 행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자입니다. 엔드 조건이겠죠.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 보유, 가로 빼고 연결하면 2년 보유 후 양도한 경우는 거주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1세대라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의 1주택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하여야 한다. 이랬으니까 2년 보유를 갖추고 그 주택으로서 양도하였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적어진 것이 바로 일반적 경우입니다.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세대란 조건과 1주택이란 조건과 2년 보유라는 조건을 전부 다 갖추었을 때 그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비과세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으로써 법에서는 1세대의 뜻 적어지고요. 또 1주택의 뜻 적어지고 2년 보유의 뜻 적어집니다. 여기에 갖췄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나와주는 건데 자 여기에서 1세대 뜻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뜻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사항에 해당이 됐으면 1세대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져요. 그러면서 1세대를 갖춘 경우죠. 또 이 1주택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 국내에 1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양도 시점에서 2주택이었다고 하였으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도 시점에 2주택에 대한 내용이 1주택의 특례에 들어가져요. 특례니까 예외사항이겠죠. 여기 특례란 말은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었으면 몇 주택일까요? 1주택이란 얘기예요. 2주택이나 하나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예외적 내용으로서 여기 들어가겠죠? 들어간다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갖췄을 때의 1주택이란 얘기예요. 저기 되고 그리고 또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유란 말은 소유를 말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1주택으로서 팔았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 조정지역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갖췄을 때에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러됨으로써 이때에 이 내용을 갖춘 겁니다. 그럼 조정지역이 아니다면요. 2년 소유만 하고 1주택으로 양도했으면 비과세.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때는 2년 거주까지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흐름상을 알려준 것이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일반적 경우예요. 그럼 일반적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1세대 따로 보고요. 따로 보고 그다음에 또 1주택 따로 보겠죠. 2년 보유 따로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합쳐본다는 얘기예요. 합쳐봤을 때 그 내용이 비과세인가 과세인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흐름상으로서 먼저 포괄적 내용으로서 살펴봤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봅니다. 1세대 뜻 예외, 또 1주택의 뜻 예외,
또 2년 보유 뜻 예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외적 내용까지 전부 다 봤으면 합쳐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서 가는데 너무 좀 급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천천히 합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해당된 내용으로서 비과세인가 과세인가를 알아보려고 계속 급하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될 거니까요. 자, 먼저 1세대부터 봅니다. 1세대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으로서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냐면 339페이지에 나옵니다. 339페이지에서 1세대 하면서 1가로의 원칙 나오죠. 그 내용부터 먼저 보는데 읽어드릴게요. 1세대라 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가로 빼고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가로 빼고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약,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으로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가한 자를 포함하여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간결하게 볼 때 세대의 뜻에 대한 내용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세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일시적 퇴간자를 포함한다 라는 이유로서 사업상, 근무상, 요양상에 대한 이유로서 다 포함시키는 경우가 세대의 뜻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에 거주자 이렇게 나오죠. 자, 거주자 이렇게 나왔던 원인을 볼 때 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하여주는 법률적 이유예요. 취지예요. 그 취지에 대한 이로서는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 하여줍니다. 국내의 주거 안정이니까 여가 뭐 나오대요? 거주자. 이 나온 거예요. 거주자가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 거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거주자 나오지 않고 비거주자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 국내에 주거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돈 많은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 없어요. 돈 없으니까 거기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주거 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으로써 여기에서 거주자 및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장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때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왜? 1세대에 들어가지 안 했거든요. 안 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겠죠. 그렇으니까 국내 주택을 나오잖아요. 국내 일이 있으니까 이때는요 과세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겠죠.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여기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랬어요. 가 했으니까 주어잖아요. 그럼 배우자에 들어갔다 거주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세대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서 원칙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배우자가 사망하였어요. 그럼 배우자 없죠. 배우자 없음으로써 여기 1세대에 들어가지 않고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과세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가혹스럽습니다. 너무 가혹스러우니까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 해가지고 예외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 예외에 들어갔으면 뭐다? 세대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된 내용으로서는 나이 30세 이상이다. 나이 30세 이상이었으면 결혼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 능력이 있으니까 세대로 본다로 되고요. 그리고 또 기준 중위소득, 여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말은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기준소득보다도 40% 이상이다. 그럼 볼 때 여기에서 50%도 아니죠. 40%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최저 생계비예요. 최저 생계비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추었다. 이랬으면 배우자 없이도 최저 생활비로 혼자 잘 살죠. 그럼 이 경우도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혼자 잘 사니까. 또 다시 배우자 사망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배우자하고의 이혼에 대한 내용도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and 조건이 아니라 또는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이니까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넷 중에 하나니까 가장 좋은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배우자 사망인 경우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집사람이 돌아가셨다. 저는 돌아가셨다 해야 돼. 돌아가셨다 하면은요, 저는 껄껄껄 웃을 겁니다. 좋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가 이렇게 쓸 때는 농담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보이거든. 자주 보이니까 썰렁했다 뿐입니다. 저한테 전화번호 아껴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나온 쪽으로서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법이 여기까지만 있고 다른 법이 없다 합시다.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배우자가 있는데 주소를 달리해요. 그럼 주소를 달리하면은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음으로써 예외 사항에 들어갔을 때 각 세대가 됩니다. 각 세대가 되면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법을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남자에 대한 나이가 30세였다 합시다. 여자 나이도 30세였다 해보죠. 그러면 두 분이 동갑이니까 여기에서 결혼했다 해보죠. 부부였다 합시다. 서울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 남자 명의로 등기돼 있고 그리고 등기부 상에서 2년 보유 갖췄고요. 주민등록표 상으로서 2년 거주까지 갖추었다 합시다. 그리고 여자는 주소를 부산으로 명의로 등기돼 있고 등기부 상에서 2년 보유 갖췄고 해운대에 있다고 치면 주민등록표상으로서 2년 거주를 갖추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어떤 법이 없으면 이걸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또 이걸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되는 현상 나옵니다. 법이 없을 때. 자, 그거 없을 때로 봅시다. 없을 때로서 부부였으나 배우자가 있으나 주소를 달리했죠. 달리했으니까 여기 원칙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예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외로서 나이 여기에서 30세 이상 됐죠? 이상하면 앞에서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여기도 30세 이상 1세대로 되고요. 그리고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기간 중에 조정적이니까 2년 거주까지 갖췄음으로써 비과세. 또 부산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1세대 갖췄고 1주택 되고요. 그리고 2년 보유, 2년 거주, 조정적이니까 2년 거주까지 갖춤으로써 이때에 대한 돈도 비과세됩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법이 나오죠. 법 나온 것은 부부는 각각 다른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다. 이렇게 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당연히 부부는 동일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욕하고 서로 간에 싸우죠. 아닙니까? 그러면 저부터 깎게요. 저 오늘 아침에요. 집사람한테 욕 실컷 하고 왔어요. 이제 저 깠으니까 여러분도 까세요. 안 싸웁니까? 아, 싸우지는 않고 욕합니까? 그게 그거나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같은 세대니까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동일 세대 갑니다. 다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로 갑시다. 아버지와 아들로 볼 때에 주소를 달리했다면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야자 할까요? 못하죠. 했다면 호로잖아요. 호로 XX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주소를 달리하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각각 세대입니다. 하나, 부부는 주소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갑니다. 그럼 동일 세대니까 자 여기에서 각 세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각 세대 아니고 동일 세대 1세대 됩니다. 그리고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그래서 양도 시점에서 몇 주택? 하나, 둘, 2주택 됩니다. 4세대로 됩니다. 그리고 부산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까지 갖췄으니까 조정적이었다고 가정하고요. 조정적이 아니었으면 2년 보유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했다면 이게 비과세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 가지고 절세하시면 돼요. 두 개의 주택을 1세대로서 소유하고 있다면 전제는 고가 주택이 아니다라는 전제로서 양도소득세를 둘 다 계산하고 그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 것을 먼저 파세요. 그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 것을 고가주택 아니었을 때 파세요. 그러면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되면서 이때에 대해서 절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렇게 해서 절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적어주면은요. 부부 글자가 쭉 적어져요. 적어지면서 부부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여기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요. 1세대 물어봤을 때는 동일 세대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부부란 말이 나오고 뒤에서 연결된 문장에 대한 내용이 별거 중이었을 때 아니면 주소를 다르게 있었을 때에는 각각 다른 세대로 본다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부부 나왔으니까 끝말은 뭐예요? 동일 세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얘가 세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세대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여기 세대에 갖췄다고 가정해요. 가정하면서 그 다음 단계 이뤄가야죠. 1주택 봅니다. 1주택을 보는데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요.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서 국내에 1주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져요. 이 내용이 법전 적어진 내용으로서 뜻입니다. 그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서 왜 국내 이 말이 나왔겠는가? 국내 이 말이 나왔겠는가를 볼 때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법률적 이유, 법률적 취지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 취지를 볼 때에 여기에서 보니까 취지는요.
국내의 주거 안정, 국내의 주택 공급이죠. 그럼 국내의 주택 공급이니까 당연히 여가 어떤 말에 낄까요? 국내. 이 말이 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반대로 써요. 반대로 써 국외 주택 이래 나왔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국내 주거 안정과는 관계없죠. 관계없으니까 국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다. 이렇게 되겠죠. 과세된다라는 의미로서 나옵니다.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판정에 대한 내용은 뭘로 판정하냐면 양도 시점으로서 판정됩니다. 양도 시점에서 국내의 1주택이에요. 그럼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아니라 나대지였다면 어떨까요?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된다. 이거 되겠죠. 양도 시점으로 되니까 이제 문장으로 해볼 때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다가 글자가 적어지는데 뒤에 보니까 나대지로 양도 이렇게 나왔으면요. 그때는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왜? 주택이 아니니까. 양도 시점에서 나대지잖아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과세다. 이 내용으로 될 것이고요. 또 다시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져요. 적어지나 끝에 가보니까 끝에 말이 상가로 양도 이렇게 됐어요. 자, 맨 처음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되다가 후에 상가로 변환되면서 상가로 팔았던 거예요. 이래 됐다. 그리고 끝에 뭐였어요? 양도 시점에서 상가죠.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과세된다. 라는 의미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 시점에서 국내에 1주택이었을 때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여 볼 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볼 때, 자, 1세대가 상가, 건물을 3채 보유했고, 그리고 아파트에 다니면 1채 보유하고,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내용을 각 2년 보유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다. 이랬어요. 이랬을 때 과세다, 비과세다. 자, 보시면은 1세대 가했죠? 갖췄죠? 갖췄고, 그리고 상가주택 아니죠? 이 주택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주택을 팔았잖아요. 양도 시점에서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 갖추었어요. 뭘까요? 비과세. 이렇게 됩니다. 상가를 팔았다면 그때는 뭘로? 과세. 콘도권 팔았으면요? 과세. 그래서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법에서는 여기에서 주택의 뜻을 적어줘요. 주택의 뜻. 자,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택의 뜻은 늘 사실상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집니다. 여기서 판단에 대한 내용은 세법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세니까 사실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사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부상, 서류상으로서는 주거 용도였으나 실지 용도로서는 상가다 어떨까요?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님으로써 그때는 과세됩니다. 판단은 뭘로 판단? 사실. 사실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되는데 여기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절세 방법이 여기서 하나 나와요. 여기서 나온 거 이제 이쪽은요. 하여튼 흥미 좀 돋구기 위해서요. 절세 내용까지 알려줄게요. 그러면 흥미 돋구겠죠? 아닙니까? 아니면 안 할게요. 어때요? 해줄까요? 또 답변 안 없으면 계시니까는 안 할게요.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볼 때 여기 봅시다.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토지 있고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었고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35년 동안 보유된 주택이었어요. 이랬을 때 이 주택은 노후된 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주택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하나 주택 또 하나 있다. 이랬을 때에 여기서 1세대가 2주택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과세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로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대한 노후주택이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노후된 거니까 이건 멸실시키세요. 이걸 건축물 대장에다가 멸실로 두란 얘기예요. 멸실해 두고 나서 여기 나대지를 팔았다고 하시면 이 사람은 병신입니다. 여기는 왜 병신될까요? 잘 나가다가 끝에 잘못했어요. 나대지 팔았으면 뭐예요? 과세예요. 과세니까 이걸 이렇게 팔지 말고요. 이걸 팔지 말고 멸실시켜 놓고 여기에 대한 주택을 파세요. 이걸 팔게 되면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입니다. 2년 보유했으면요. 비과세 되죠. 비과세물로서 세금 안 냈잖아요. 물론 전제는 고가 주택이 아닌 전제입니다. 비과세 되겠죠? 비과세 됐으면 세금 안 냈으니까 여기에다가 예쁘장하게 아름답게 주택을 신축하고 그리고 나서 2년 보유하고 또 팔아. 그럼 어떨까요? 양도 시점에서 1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온 게 지우랍니다. 지우고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다. 그 양도 시점에서 국내의 1주택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거기 후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후에 대한 내용은 어느 내용이냐면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니까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하나냐 둘이냐 거기 판단에 관한 주택수 판정의 법이 나와요. 그 판정의 법에 대한 이유로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